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입니다. 요새는 이제 5월이 되니까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만발해가지고 우리 집 뒤에 있는 아카시아 꽃나무들이 꽃을 피워서 그 꿀 향기가 아주 달콤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계절은 생명이 이렇게 꽃 피어나는 5월 확실히 좋은 계절이면 분명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겨울이 좋다, 무슨 여름이 좋다, 각양각색의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봄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것들이 자기의 그 초록의 꿈을 펴면서요, 또 꽃을 피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향기를 뿜는 계절이 확실히 좋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청춘을 비유하고 사람도 청춘 10대 말이나 정성이 응? 그때 초에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달콤한 꿈과 설레임 같은 것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도 저 계절의 5월과 같아서 청춘이라는 것이 또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 짝사랑이라는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방 한 칸, 초가 3간에 사는 가난한 여자 종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서로 사랑을 나눌 공간에 들어가니까 겪는 그 애로사항 속에서 나온 그 좋은 그 에피소드가 재밌지 않아요? 사실상 그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는 오래된 이야기네요. 읽는 사찰에 있는 어느 스님이 일거리를 맡으면서 글 쓰는 걸 맡으면서 이쪽 근방에 있는 참깨탕 집에다 참깨탕을 점심으로 먹자고 하더라고요. 참깨탕을 먹어봤더니 참깨탕 집 그 주인 여자가 아담하게 생기셨는데 한양 갈 때 그 이야기를 아주 구성지게 하시더라고요. 스님하고 저하고 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 하고 무심코 들었던 것인데 듣고 보니까 그 해학이 참 재밌더라고요. 해학이 지나치면 상황을 우리가 못 보게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서로를 불안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특히 또 추운 겨울인데 사랑을 나누지 못한 애로사. 응?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일주일에 제삿날이 닥치니까 그 좋은 회에 이제 그 세대께서 명태도 잡고 계란도 끓이고 고구마 같이고 잘 해주는데 바보 같은 응? 남편이 어때요? 그걸 먹고 이제 식곤충이 같은 게 잠을 자니까 아이고 이런 미련투이 남편. 한다는 그 해학이 재밌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굳이 어떤 남녀 상열기사 남녀는 서로 열렬하고 뜨거운 어떤 그리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애타게 보고 가겠지라도 그리야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재밌어서 양념 담아서 그 이야기를 좀 머리에 남아서 언제 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런 스토리를 한번 써볼까 하고 머리에 두었다가 마침 보니까 이 짝사랑이라는 이들과의 이런 작품이 있어서 곁들여서 쓰게 됐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남녀의 그 불 붙는 화산처럼 뜨거운 격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이조령이 한참 15, 16 청소년기를 할 때 아리따운 처녀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소주에 꺼내서 그러한 인간의 그 불붙는 본능적인 폭발적인 감정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소주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참깨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들려줘서 들으면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재미있게 웃대. 다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 왠지 주제가 뭐지?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못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뜨거운 연애 사건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상황이 되지 않는 그 가난한 서민들의 해황을 주제로 삼아야 될까?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너 한양 갈 때 여기 와서 다 봤다. 그렇게 한다는 거에서 그렇게 빼고 잡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잘 웃으셔서 그렇게 재밌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스님도 재미있었는데 옆에 있는 스님의 얼굴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수행자는 뭐나 뭐 인간의 뭐 보편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한 바에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요중선이 최고로 훌륭한 선이라 하면 시끄러워요. 시장통 속에서 생로병사, 오욕, 실정이 충돌하는 속에서 도를 깨닫는 것이지 어느 고요한 데 가서 무슨 세상 등지고 앉아서 세상을 연구하고 삶을 연구한다. 이건 모르면 좀 별로 응? 상상을 못할 그렇다고 해서 뭐 온갖 인간사 만 가지 천억 가지 경험을 다 해야만이 도움이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려 있게 헤아려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경험이 전부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없어요. 좀 아무 경험도 않고 순백에서 상상적으로 인생은 이렇다라고. 그래서 인생을 다 한 것처럼 하는 것도 가짜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오고 감의 경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생로병사, 오욕, 칠정이라는 것이 경험자와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렇잖아요. 경험론 최고다. 그래서 경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관념론 경험하지 않아도 고생을 다 하게 된다. 흉과 버클리 같은 관념론 경험론과의 치열한 경쟁들이 다툼들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도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경험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응? 야 주인이 항상 닭에게 밥을 주는데 닭에게 밥을 주고 오이를 주는 주인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 모가지를 팍 비틀어 버리면 이거 이 경험론이 뭐냐 그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했죠. 누가 비판했습니까? 기억력이만 상속됐어요. 경험론자와 관념론자 논쟁은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담론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 요새 영어 수학 외워가지고 그 애들 꿈이 영어 수학 외워가지고 그 시험 봐가지고 입동하면은 뭐 그런 사람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행복합니까?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깨워주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그 교육이죠. 영어 그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인권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기능이고 기술 아니에요. 외국어 기술. 물론 그것도 이제 경지에 오르면 문학 철학으로서 언어 철학으로서 더 깊은 경지가 열립니다. 아이고 일반 애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런 것을 시험 봐가지고 요즘 같은 번역기가 잘 발달된 사회에서 고역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자연을 접하고 세상 속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일찍 경험하면서
세상을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참 하나의 잘못된 교육 속에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공부 잘하는 놈치고 내가 앞전에 우리 집에 누가 어린애가 5월 5일 날 왔는데 야 공부하지 마라. 공부 잘하는 놈치고 세상 안 망친 놈들이 있느냐? 응? 차라리 공부 못하고 세상 망칠 기회는 안 가진다. 응? 오히려 공부를 못했던 나는 농사도 지어서 농사꾼도 되어보고 또 뭐야 영접도 해보고 응? 또 닭도 길러보고 새도 길러보고 먹고 살기 위한 온갖 고뇌 속에서 세상을 개피기에 통찰하는 응? 사세계 인간이 됐다. 응? 잘 못쓰지만 삼류 작가도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때 승용같이 그 참외탕 참외 식당 여자 주인 여자께서 했던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도 한양 갈 때 한양이 뭐냐?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꿀안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은 옷 입고 한양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때만큼이나 남녀가 사랑하면 즐거운 것이다. 지는 생로병사 태어났어.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이 불쌍했다. 남녀간의 사랑을 줬다고 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상처들이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후국이 됐습니다. 술 처먹고 세상에 고통을 앓다 보니까 제 뇌도 기억 장고 마세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름 좀 기억하고 뭘 기억한다는 거 그걸 뭐 지식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뭐가 남겠어. 내용의 전체를 파악해갖고 인간의 삶과 견주어 살아갈 수 있는 응? 그런 것이 훌륭한 것이지. 응? 그렇잖아요. 검은고가 이렇게 가야금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다 직접 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걸 감상할 수 있지? 검은고 뭐 그냥 저렇게 가야금치 저렇게 진열해 놓는 가야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한국의 지식 공부 잘했다는 애들 저 진열품에 앉아 있는 애들이 어디 쓸 데가 없어.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뭐를 심을 줄 알아요. 쌀을 생산할 줄 알아요. 상추를 하나 심어서 뜯을 줄 알아요. 왜요? 응? 아름다운 그 여인네들처럼 밥을 줄 줄 알아요. 아니면 상추를 저 씻을 줄 알아요. 그저 뭐 영어 수학 두글두글 해봤자 모르니 기능을 배우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도령이 이야기가 옆하나 봐야 되는데 이도령께서 어떻습니까? 응? 아니 그런 저 한양 갈 때 기본적으로 남녀간에 이런 되었었어. 그런 그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썩닥거리다가 들으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랬겠어요. 근데 김대감 집에 지나가다가 꽃과 같은 여인을 봤는데 가슴이 안 흔들리겠어요. 가슴이 안 흔들리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죠? 내가 보면은 무슨 돌비석 같은 사람들이 무슨 참된 인간이다. 물론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고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본다면 그런 것 같구나. 한참 피가 뜨거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발동하지 못하고 잘 참는 사람 중류적 인간이야. 중간적인 뛰어난 사람은 감성이 잘 발달되고 감성 속에서 뭔가 아름답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끌어오는 감성이나 욕정을 참을 수 있는 어떤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계가 발동기가 아무리 기름을 넣고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은 그게 성인이에요. 시동이 잘 걸리면서 돌아가면서도 자기의 번번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가야 그걸 훌륭한 것이지. 오늘 이동께서 어째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리는 생각 속에 그 여인이 그리워한 병이죠. 사랑이 병. 근데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하고 취업을 해보니까 상사병에 의외로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병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들은 상사병에 걸리니까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누이가 가서 그 여인을 평생에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면 만나본 것이 좋은 여자로 변장을 하고 여자의 신을 내어놔야 되죠. 만약에 그 집에 딸이든 며느리든 외간 남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목숨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분장을 해야 그 여자로 같은 동성으로서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그 누나가 알잖아요. 동생이 죽으면 안 되고 살려야 돼요. 다 생명줄로 살아요.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 여인이 그 할머니가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고 동물장사를 좋다고 다 사준다 해서 그런 그 고생을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여인이 자는 방에 가서 이들이 서로 사랑을 성취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 초등학교 이거 알고 보면 걔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의 남편은 과거 시험 본다고 절칸에 가서 10년 기하고 공부하고 아니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저 공부가 뭐 위대한 것이고 저번 시대 과거 급제해가지고 애야 많이 입신양면이고 뭐 이런 말이고 뭐 요즘 과거 못지한 사람만 사람으로 대접받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그 공부가 흐르는 데만 멀쩡하게 하는 집중하게 하는 이런 게 저는 나타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할 때는 지식도 탐독을 해야죠. 그런데 10년 기한으로 간다. 이게 출세주의를 안 가요? 관료주의. 조선시대 완전 관료사회죠. 양반 관료사회. 조선시대가 무슨 온전한 뭐 이상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기한으로 사서 3년을 달달달달 암기해야죠. 10년 정도 암기해야 안시도 쓰고 한번 자기 표현하고 그걸 쓸 수 있는 경력이 된다고. 야, 갖고 놀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0년 기간을 간이 공부를 하는데 아니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면 아내는 독수공방을 해도 독수공방이면 홀로 방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가 그러다가 이제 이들에게 상사병이 빠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선한 하게 되고 마는데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성결정이 안 되잖아요. 요새 보니까 아주 개판인 사회도 요새는 자본이 이 사랑의 척도가 되었더만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 꿈도 꿀 수가 없어. 응?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어때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먹여야 살려야 되잖아요. 뭐 아프기도 하면 병원비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감해버리고 비혼주의자들이 아주 결혼해서 고생하느니 나 혼자 재밌게 살다 죽겠다. 다 그렇게 되버리잖아. 인간의 본성을 거부한 사회가 되었어. 옛날에는 뭐 5, 6, 10 있으니 까지는 모르겠는데 10도 넘게 낳고 그랬잖아. 응?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리밥만 먹는 사회에서 자유로웠어. 그리고 거의 다 키워냈어요. 근데 지금 뭐 어째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저렇게 펑펑펑펑 모든 물자와 자원이 쏟아지고 그런다 해도 애 한들 키우는 것도 힘들게 된 사회가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출세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교육시켜야 돼. 교육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경쟁 구조에 빠져 있죠. 영어 수학 공부 잘해야 하고 대구시를 해야 되니까 4살 때부터 처음 때부터 그런 판을 만들어냈고 더 이해할 수가 없어. 아예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처럼 뭐 검사가 되어서 고지 패스해가지고 저 자리에서 저 따위가 없지만 어쩌고 살면 그것도 행복할까? 그러면 획일화돼 해버려야지. 옛날에 뭐 노래 부르는 연예인 가수 그런 것이 뭐 돈 잘 번다고 한 마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수가 되려고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그냥 무대 집중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건반사가 되려고 한다. 나머지 농사도 안 해야지. 응? 거기도 안 잡아야지. 뭐 공장도 잔분 다 되야죠. 그것이 정말로 유능하고 확실한 것이 침과 같은 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만 오르면 먹는 것부터 사랑과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것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병폐를 낳고 있잖아요. 그런 놈들 때문에 피곤해는 거예요. 과당 정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분열시키고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꽃뱀과 제비들이 되잖아요. 요새 어째 여기저기 가보면
누가 한국 사람들이 서로 앉으면 이야기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골프와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한다. 응? 골프를 쳐야 뭐 또 귀족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나 평생 그 어디 놀러 가서 어디 너무 집에 가고 골프채 딱 한 번 잡고 골프공에 있어서 뭐 한번 휘두르 본 적이 있죠. 별 재미없는 것이야. 근데 그런 것이 부자들이 한다 그러니까 아주 너나 나나 그렇게 모두 미친놈이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무슨 여자 두세 명이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구역질이 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주 뭐 골프를 치고 와서 자기들끼리 뭐 그러는데 힘을 기울일 수가 없어. 응?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든지. 응? 응? 사장님도 마누라 있어. 마누라 있으면 팔아버려갖고 한 30% 이자로 띄워주고 자유롭게 삽시다.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응? 그런데다가 뭐 어쩌자고 또 아이고, 돈 없는 것 같네. 모든 게 돈으로 다 평가해. 이것도 누구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 한전이고 호오빠의 양아치 정말 구역질을 하는 놈을 알고 있더라고. 여자의 응? 제비를 알고 있더라고. 내가 잘 아는 그들. 아, 그 애를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 응? 그런 제비 녀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뭐 저렇게 빼놓고 응? 가짜 연예인 흉내가 안 나고 건설회사 회장 명함이나 파고 다니면서 아주 응? 여자들 그 뒤통수나 치고 여자들 피 빨아버리는 건 아주 인간 쓰레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왔다. 내가 저는 여기서 1초도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 요새 보니까 외국에 여행 뭐 같이 영감탱이로 같이 가져가지고 얼마씩 돈을 받고 뭐 응? 3일을 논다고 그래 뭐 응? 외국에 가서 즐기고 오면 뭐 얼마씩 받고 문제는 또 뭐 영감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뭐 즐기고 배하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썩이 전부 쌍꺼마대가 있어. 무슨 연애와 사랑이 있겠어요. 그랬길라고. 그런 주체들이 현실세. 이 진짜가 이해가 안 가. 응? 성공한 것은 없어졌어. 엄한대로 이야기가 많이 빠져버렸는데 이게 전부 거래요, 거래. 사랑이 이미 상품화되고 거래되고 얼굴 예쁘면 딱 이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저놈은 10만 원짜리, 저놈은 100만 원을 뜯을 수 있는 놈, 저놈은 1000만 원까지는 뜯을 수 있는 놈, 저놈은 몇 억도 뜯을 수 있는 영감탱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살살 향수도 뜯어내고 그것도 뜯어내고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쟤들 뭐 하룻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뭐 명품백 하나는 사줘야 된다. 응? 명품 시계 하나 사줘야 된다. 응? 뭐 그런 거 하나 내놔. 그래야 내가 이렇게 되죠. 아,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래하는 선. 아, 전국이 무슨 반향년과 뭐 성상품이 되어버려서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의식주문이 이렇게 천박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랑이란 건 없어요. 오리지널한 그 가슴 찌는 사랑은 없어요. 이들은 어때요? 여자하고 딱 가고 그 여자하고 김대감께서 아 저는 저거 여자지만 수상하다 해가지고 절간에 가입니까? 야 내려와 봐라. 너는 방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옷을 벗겨봐라. 아, 벗기잖아. 응? 그때 내가 이 작품을 이 전설을 딱 들어봐 처음에 이 자료를 수집했을 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어요. 근데 끝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 야 이게 응? 김대감이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딱 허락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딱 가서 옷을 벗겨보라 그러고 그때는 그렇게 남은 저 양반가에 가가지고 남은 여자를 누리면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그 두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게 그 며느리하고 이도령은 이게 뭐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이놈 남자요. 그런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대가리를 깨서 죽이는 거죠. 둘이 다 죽죠. 그 여자도 부정한 짓을 한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겼어요. 인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딱 응? 김대감 내 아들께서 다 벗겨고 막판에 그러잖아.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이런 여자였구만. 우리 아버님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절로 다시 공부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즐거움이 막판에 그 반전이 있어요.
둘이 다 장홍필이 똑같이 하잖아요. 이도령은 이제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도망가서 그 상사병 낳고 한국에 올해가지고 동시에 장원국제를 했다는 그 스토리 이야기 구성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딱 장원국제 하는데 이도령이 어때요? 야,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김대관 집에 가서 그 여인을 훔쳤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여인의 남편이 장원국제를 동시에 했다는 이야기도 얼마나 재밌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가서 이도령이 그때 잘못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둬서. 그리고 배신한 사람은 인간은 다시 쓸 수 없다 해서 한 번 배신하고 간 사람은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철칙이에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반드시 배신해요. 공신 거꾸로 심고 가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10번 가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충신들 한 번 배신하고 간 사람들은 절대 다시 쓰지 않아요. 개벌 남겼죠. 여기는 이제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쓰지 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도령은 어째요? 그 여인에게 상사병에서 이제 걸렸지만 극복해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학문 수양해가지고 억압제를 하고 보니까 자기하고 동시에 과거업제한 사람이 옛날에 그 여인의 남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이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린 시절에 남의 가마를 그렇게 훔쳐먹었던 것도 없고 철없을적이 생각이 부족해서 감상에 빠져서 저질렀던 일. 부끄러워요. 그러면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개과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네가 지금까지는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생각이 부족하게 살았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고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기다리면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남자하고 놀러가는 비행기 표사도 내가 도와주고 네? 또 어떤 그런 애들은 섞기도 하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써가지고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 내가 빚져서 돈 안 하는 것도 내 즐거움이겠지.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깊은 이야기 해버리면 주저보는 얘기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 저 훌륭한 남편, 내 생명의 원인이 과거에 장원국제죠. 한번 무릎을 꿇고 이전에 그 잘못을 이슬직고 하고 빌잖아. 절대 근데 그 사기꾼들은 안 빌어. 인간이 적어도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길을 바꿔서 살려고 한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 겹치기를 해보는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 못되고 이생에서 못돼.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야.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만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뭐 한두 번 반복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계속 그걸만 반복해보면 어떤 일이 있어. 연쇄살인범죄 계속 살인해. 그 사람은 자유 경계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열심히 지켜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 무슨 술술 쓰고 싶다. 어떤 재주를 부리는 거야. 감이 와요. 인간 직관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면 다 알아요. 인간은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기 때문에 납작 들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나 그 납작을 들고 나타났잖아. 이들을 잘못했다고 비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 장은국계를 경화서 그냥 저를 살려줘 목숨을 살려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의 이제 대문에 들어섰다고 봐야지. 그 정도도 안 된다니까. 계속 거짓말로 평생 인생을 살다가 술수로 살다가 마귀 할멈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 많은 걸 보면 마귀 늑대가 돼서 죽는 사람들 많고 교만하고 강자하고 얄팍한
영원한 젊음은 없어. 일단 모르고 그거 잘못했겠냐. 근데 그 김선미가 뭐라고? 김선미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야. 아버지는 저 집이 저 방에 들어가 갖고 여자의 옷을 벗겨봐라 이상하다. 그랬는데 벗겨보니까 남자였어. 자기 아내 옷을 누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려주잖아. 김선미는 그만큼 도량이 큰 사람인 거 알았어. 아, 응? 내가 여기에서 발설한 순간 이 둘은 오늘 죽는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하잖아. 살려주잖아요. 자기 아내도 살려주고. 이들은 그 녀석 상사병에 걸린 놈을 살려주잖아. 여기에서 감독이 우리 집에 돈 몇만 원만, 돈 1,000원만 가져가서 때려주면, 응? 100원만 가져가서 때려주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그 법적 카르텔. 응?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적 카르텔. 세고랑 맞춰보네. 그런 세상에서 내 마누라를 비록 유대인을 했지만 내가 말하면 너희 둘이 마음을 죽지. 그 목숨 살려줘. 그 정도 되잖아. 요즘에 그 잘못 그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미투 때문에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보관들 이름지나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겠습니까? 그 저기도 어떻습니까? 김도령에 대해서 살려주고 그날 저녁 가서 공부를 하자. 그 정도는 돼야지. 세상에 맞는. 난 여기서 상당히 감동이었어. 야, 세상에 이게 옛날 이야기. 거기에서 김도령이 의분에 쌓여가지고 이런 죽일 놈 있는 놈들, 이 아버님, 이 사내요, 이 둘을 죽여왔습니다. 오늘 벌컥 여고, 몽둥이를 들고 개패스입해서 송장을 벌였다. 이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 여인이고. 물론 그 여인은 당했어요. 여자는 당하게 돼 있어요. 네. 여인은 당하잖아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유도한다고 그러잖아. 상황을. 그러나 거기에서 무력, 육체적 힘을 통해서 여자를 제압하지 않고 의사를 묻는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근데 그걸 안 하냐. 근데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여자를 노리내고 내가 힘센, 잘생기고 힘이 세니까 근육이 뛰어난 남자니까 막 무리업을 해서 깡깡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육은 해야 돼요. 성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 사회. 이런 교육 안 시키잖아요. 영어 수업이잖아요. 우선하고 뭐 꽃이나 패스에서 복권되고 정교육 준비 그게 전부 위대한 가문의 뭐 그래서 프랑카드들이 아주 무적에 걸리더만 우선 어디 꽃이야 어디 공무 나 이렇게 천만원 쌓이 골프하고 주식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일은 그런 좌석에 가서 내가 아무 할 얘기 없어. 사람 놀라면 좀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규범이 뭐예요? 일부 일처리가 뭐예요? 저랑 올라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응? 서로의 선택에 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어요. 응? 답답하네. 나 그런 것도 싫어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도 할 줄 알고, 인간에서. 뭐, 강조는 안 돼. 뭐 이런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성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아이, 사내라면 이 사람들아. 응?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탐욕과 응? 욕망을 좀 절제하면서 응? 마음 백성의 평화를 위하여 만민의 자유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되지. 큰 남의 여자가 욕심나갖고 여자로 분그리고 와갖고 여장을 하고 그 짓을 해야 돼. 얼마나 주제번 이야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면 사람과 같이 자자, 같이 살자. 뭐, 이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들이고, 돈으로 거래야. 뭐, 술수를 버리고, 전차 빚내서 사가지고, 저렇게 꾸미고, 뭐, 가짜 명함 건드려서 내자. 그걸 뭐, 국회의원, 뭐, 지금, 비서, 뭐, 이런, 거짓말, 덕지덕지하고, 학벌, 거짓말하고.
그 주제부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해서 상대로 속여서 그 속이는 것에 또 속이는 놈이 좋아서 그 지위에 옷을 벗고 함께 자는 그런 인간들이 다 똑같잖아요. 아이고 구해주려고 구해주려고 거래하지 않는 사람 순수한 사람. 응? 니체가 팔 수밖에 뭐 18의 소녀로 살아있다든가 아니 니체가 괴테가 그랬다든가 그래 했더니 좀 스투어트 미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버리자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남편이 죽자 그 여인하고 또 결혼했다고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사랑은 그 어떤 예? 뜨겁고 솔직하고 순하고 뭐가 티끌이 좀 개입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저울주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평생 사랑만 제대로 못해보고 거래하다가 예? 거래하다가 내가 아이고 나는 60kg니까 60kg 못 넘는 여자하고 막 연애하다 죽고 나 90kg니까 90kg를 잡고 뭐지 그래야 인류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짓거리가 함께 이 생태계는 파괴되고 애도 안 나는 거예요. 옛날 시대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왕정 사회에서도 그런 짓거리는 안 했잖아. 물론 양반놈들은 양반놈이 나고 쌍놈은 쌍놈은 했지. 그렇지 신분 사회니까 50번 100번은 100번만 생각해. 귀족끼리 촌놈들 없놈 이게 인간의 연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유리는 하잖아. 나 독재원이다. 나 신상이다. 나 재벌이다. 나 가수다. 가수도 아닌 놈들이. 나 건설회사 회장이다. 내 차 봐라. 1억짜리다. 뭐 5억짜리다. 그리고 1,000원짜리 고수도 쳐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 배적짜리 싣고 차를 타고 온 그 친구들이 고수도 치더니 1,000원짜리를 치던 친구랑 한 놈들이 서로 회장 찾는 놈들이 멱살 잡고 싸먹어 가더라고. 에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차 그런 거 좋은 거 안 타더라고. 트럭 타고 오고 옷도 검약하게 입고 진짜 부자가 그 어디 제비족들하고 제비하고 꽃뱀들 노는 데 가서 가겠어. 골프 채널 해주면서 가다 채겠어. 골빈 놈들이나 물론 내가 손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 스포츠로서 좋은 집만 모임도 있겠지. 100%는 아니겠지. 내기 골프나 치고 아유 짜잔 이런 것들이 구역질 나옵니다. 오늘 거기에서 어때요? 막판에 내가 왜 그 짝사랑이라는 옛날 전설을 썼겠어. 김선비의 그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그걸 쓴 것이야. 정말로 이 세상 만백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큰 일을 해야 돼. 사나이 대장도 말이야. 쟤가지고 너무 여자가 탐나서 여자를 위장해하고 그 천박한 애를 차라리 내가 너를 죽이고 뭐할 것이냐. 너같이 짜장 그랬던 것일 수 있다고. 와.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한심한 아이들 중에서 반성하고 잠자게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잖아. 그 정도는 돼야 전설의 주제가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그 노한양 갈 때는 안 보고 너무나 감상적으로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했던데 유튜브에서 그 연령 기한을 걸어놨대. 애기들이 정말 애기들이 또 어른이 되면 먼저 안 하고 안 되겠다. 성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성교육 많이 시키고 또 자연에 대한 생태 존중 교육 시키고 서로 타인과 잘 손해보지 않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 그런 게 없잖아. 참된 성교육, 성결정권적인 자기 인간 존중의 교육 안 시키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잘 존중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서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교육 많이 시키자.
그리고 우리 자연과 속에서 사니까 자연을 어떻게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뭐 이런 생태교육 안 시키냐. 세게 다 안 시켜. 무엇이 주류가지? 영어 수학해갖고 전교 1등 해갖고 의사되어 검사 판사되어 돈 많은 사람들 미친 세상 아니에요. 거기서 낙오된 사람은 루저라 해갖고 자살률이 얼마나 많아. 평생 한 번도 생명으로 태어나서 1등을 못 얻은 사람들 몰라. 아이고 열등의 속에서 살다가 이런 주눅들린 사이가 있어. 내가 세뇌당하는 거지. 공부 좀 잘하면 공부 노예가 되는 거지. 대가리 속을 가봤자 뭐 영어 몇 개 더 있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더 위에 더 있어 미안하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 내가 그랬어. 야, 영어 그 단어 속에 사랑이 들어있냐? 인간의 피튀기는 심장에 뜨거움이 들어있냐? 수학 문제 그런 게 들어있나? 딱딱한 논리 안 가르쳐도 논리 잘 알고. 영어 단어 없어서 요새 노트만 누르면 되고 옛날에 그런 기계 없었을 때는 다그 손짓 반짓 쓰고 다 해서 영어 더 잘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 잘한 것은 부럽지 않고 영국 놈들이나 그런 놈들이 영어 잘하고 무슨 어이구 뭐 이런 그 천박한 노예비가 있어. 아무튼 한심한 세상이라. 돈이고 뭐든 돈만 주면 무조건 인간 존중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돈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나타내는 인간 본 적이 없어. 돈만 내세우면 고개가 숙여져. 국회의원이네 뭐 대통령이네 시장군수 오면 그런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판검사 우사 오면 고개 숙이는 그런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 많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 죄를 줬어. 그럼 그 걔들이 정말 지인만 높지 뭐 돈만 있지 뭐 존경받을 일 한 적 있어? 절대 기죽지 않지. 내가 무피록 농사 짓고 살고 돈도 없이 살고 빚쟁이로 산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밥을 얻어먹어. 나 오히려 저 봉사하고 살아. 당하고 살아. 그래서 내가 무슨 맛은 그럴 것도 없어. 내 돈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 없으면 많아. 근데 국가가 이런 걸 다 해야 돼.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을 다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돼. 지금 걷어가지고 지들끼리 도리에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아무튼 짝사랑이라는 이 소설은 그렇게 승부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 생태계가 존중되고 이 역사가 유지되고 인류 사회가 유지되고 사랑을 잘해야지. 근데 사랑이 이미 변색돼가지고 애들이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는 사회가 되는데 오직 자연계에서 지금 암수라는 그 본능을 스스로 거부하고 한편으로 더 타락했는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짝대기를 싫어하고 애 낳기도 싫어하고 이제 자유연애를 즐긴단 말인가? 참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는 거 다 그래요. 멋있는 자유연애 멋지다 보잖아. 미친 사회라고 생각해.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라고. 자유 보면 이제 뭐 닭도 길러보고 개도 길러보고 저들은 자유연애 잘하고 있어. 인간이 더 불행해져. 약도 없이 뭐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는 사람 봤어. 이러면 안 하는 사람들. 연애 한 번도 못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봤겠어. 인간이 이렇게 됐다. 이게 좋다고. 어떤 놈들은 뭐 돈 갖고 뭔가 다 키우고 거기에 그 정신 빠진 애들은 완전 돈만 주고 명품 가방 입고 명품 시계 입고 어디 여행 어디 유럽 여행 가자 해갖고 한 열흘씩 뭐 한 달씩 따라다니는 거 온갖 걸 다 바치고 그것이 사랑이야? 아이고 추억해. 그래서 이 짝사랑 이런 옛날 이야기를 쓰면서 자긍심이 물론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 뜨겁게 그것이 좋아서 불붙을 수도 있어. 상향시 싸니까. 근데 나이 처먹어가지고서 교육을 좀 받고 진짜 교육이 쓰레기네. 교육받으면 교육 받아오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에 좀 생각을 해봐요. 어? 그냥 나는 짜잘하게 살지 말아요. 차라리 버림밥을 먹고 상추를 뜯어먹고 사람들은 좀 작은 힘을 좀 갖고 살아야지. 어디서 그 있는 놈들을 뭘 핥아주고 미친 그렇게 해가지고 명품 걸치고 휘두르고 살면 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골프와 주식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천박한 사회. 그 인간이야. 자연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뭔가 좀 인간이 고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뭔가 인문학적 소양을 좀 보내하면서 살아야지. 좀 갖고 있다고 교만 떨고 말이야. 1,000원짜리 핫도 치면서 몇 살 정도 싸먹은 건 아파트 놈들보다 더 넓은 평지에 사는 거. 지 송장 기준은 100m인가? 사랑다운 사랑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쓴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아유 그렇지. 전설천하 TV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어서 그래서 안 올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약속을 또 어기게 되었어요. 약속도 어기게 되고 허리도 아파서 몸도 아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게 인생이 이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졌는데 약사랑 훌륭한 인간의 그 이성적 사랑 화산보다도 또 뜨거운 사랑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됐다. 그거나 순수함이나 도덕 순수함이나 도덕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이들은 그 손을 놓지. 그러나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뭐야? 꼭 그것만 아니요. 임대백호 선생. 임백호 선생도 뭐요? 한양 땅에서 술을 잔뜩 넣고 수원까지 만취되고 가갖고 수원에서 주막집 주모하고 눈이 맞아갖고 같이 잤어 하룻밤. 근데 불행하게도 주막집 주모 남편이 한테 발각되었어. 그래서 주막집 주모 남편이 어째 이놈아 나무 여자를 탐하는 거냐. 백호 선생님 26살 때였어.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갔지. 방에. 내 이놈 나무 여자를 탐한 대로 너를 내가 여기서 살인한다. 살해하겠다. 그러니까 임대 백호 선생이 그랬지. 줬어. 내가 죽겠어. 다만 시 한 편만 좀 써주게 해주시오. 해약도 쓴 시가 무슨 시야. 응? 이왕 죽을 바에야 시나 한 수 지켜 죽겠으니 허락해 주시오. 남편뿐. 남편이 그래 오늘 어차피 너는 귀가 큰게 내 여자를 너는 범해서 죽어야 내 이놈 하고 딱 시를 쓰게 했어. 그게 그 시가 무슨 시야. 응? 어젯밤 장안에서 술에 취해 여기 오니 복숭아꽃 한 가지가 곱게 피었더라. 그대 어찌 이 꽃을 이 번화한 땅에 심었는가? 응? 심은 자가 그런가? 꺾은 자가 잘못된 건가? 이 시를 썼어요. 이게 아름다운 시 각시를 몰라 술집 사내들이 스쳐보면 이성도 없는데 거기다가 복숭아꽃을 심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내들은 우물우물 한 데다가 네 각시를 거기다 놔뒀냐. 그렇게 내가 꺾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심은 놈이 나쁜 것이냐? 응? 꺾은 놈이 나쁜 놈이냐? 이것이 마지막 시였어. 야,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남편이 입고 그렇게 어째? 말이 막 그래서 응? 내가 이 산에 오글거리는 술집에다가 내 각시를 놔뒀을 때 이것이 저거죠 뭐야? 시장 거리에다가 복숭아꽃을 심어놨는데 누가 안 꺾었냐 이것이요. 그래서 걸게 상을 봐가지고 이제 백호 선생에게 내 잘못도 있네 하고 같이 한잔 하고 잊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선악의 세계지. 우리 임지 백호 선생이 누구요? 응? 평양 감사? 아니 서도 병왕 절도사? 얘가 평양으로 가다가 황진이 무덤에 가서 그 시합션 또 멋지게 읊었잖아. 나는 임대 백호 선생님이 가장 사랑다운 사랑을 한 사람이야. 가장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이야. 왜? 죽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한 사람 봤어? 황진이 죽었잖아. 황진이 죽어가지고 황진이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한 시가 있잖아.
청초 우거진 건데 올해 자느냐 죽었느냐, 응? 자느냐 누웠느냐, 에? 응?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잠자봐 고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는 거야. 나는 임재 백구 선생 옛날에 공부할 때 임재 백구 선생 거의 그것은 그 시를 읽고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았구나. 황진애님이 죽어서 없어졌는데 황진의 정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를 썼구나. 어? 응? 황진이 무덤에 가서 푸른 풀 우거진 고래 자냐 누웠느냐 너. 응? 그잖아. 홍안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백골만 누웠느냐? 응? 백골만 못 쳤느냐? 응? 백골에게 술을 응? 잠 잡아 고날이 없으니 죽어본 사람이 어떻게 술을 받아? 응? 그를 슬퍼하노라. 이야, 맥골은 예전부터 재밌다. 나주 사람이에요. 나주 회주님이시, 나주님이시죠. 임백룡 선생 무덤에 나주 여러분 가봤을 텐데. 그리고 몰곡사 나 죽더라도 울지 마라. 39에 죽는데 이런 조그마한 소국에 태어나가지고 자주적인 외침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조선 땅 명나라 청나라에게 굽실거려서 사대나 하고 사는 이런 얄팍한 나라에서 이런 약체국에 태어나가지고 배짱도 없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강대국에 눈치나 보고 빌빌거리고 사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다 가는데 너희들 무엇을 우냐. 울지 마라. 물곡사가 마지막 유언이야. 그 정도 된 기상이 있습니까? 어때? 죽은 황진에게는 촥 그래서 먹는 사랑이 실수 있어도 또 26살에 간양에서 슬퍼 먹고 취해가지고 수원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주막짐 중옥으로 눈이 착 맞은 가루판 잡고 나갔잖아요. 딱 죽는다 함께 목숨 내놓겠다 죽여라 하고 마지막 시 왜 이렇게 시끄러운 저작거리다가 중학교에서 피하냐 심하냐. 네 각시 이렇게 우울거리는 늑대들이 우울거리는 데서 술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든 내가 잘못됐냐 심은 너는 잘못 없냐 여기다 나도 너는 잘못 없냐 이 시점이 어째 깨달음이 와가지고 술 한잔 딱 먹고 이랬던 거야. 저 김대감 집에 도령 김선비가 어때? 야, 이 자자는 아무리 본다고 큰 뜻을 품고 크게 살아야 할 내 놈이 예진명 치마가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이 자식아 여장을 해갖고 그걸 가지러 왔냐. 내가 쓴 놈은 클레반도 모두 너를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를 살려줬어. 이렇게. 앞으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 이 정도 되어야 글답지 않는가? 응? 이 정도 돼야 되겠지. 조상들이 이 정도의 기품이 있었다고. 내 값이 먹었을게 너 죽여야 돼. 건드렸을 게 그건 아니잖아. 근데 임백구 선생이 한우라는 또 기생. 한우라는 기생이 있어. 응? 찰 한자에다 비고. 임백구 선생이 또 뭐야. 한우라는 기생한테 딱 가가지고 이런 시를 해. 그 여자하고 같이 자고 싶은데 이제 응? 이런 이육적인 한우 많이 한번 읽어줄게요. 나도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기 거든. 북천이 막다거를 오장 없이 길을 가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참비 온다.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얼어 잘거 하고 한우고 술 한잔 딱 먹고 한우고 북쪽 하늘이 막다거를 우장 없이 길을 가니 북쪽 하늘에 비가 안 왔다 이거예요. 그 우장 없이 나왔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뭐가 참 비가 오는구나. 와 하늘이 맑았는데 북쪽 하늘이 맑아서 우장도 없이 나왔는데 야 산에 눈이 오고 들에 참비가 내리니까 어쩌다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얼어서 잘까 하노라 한우야 어쩌냐 하니까 한우에 또 답이 좋아. 나는 이 정도 돼야 돼. 성격 자기 한우야 네가 방에서 안 재워주고 너를 품고자 할 수 없다면 얼어 잘까 않는데 하고 적어도 물어봐야 되잖아. 예? 물어보니까 어때?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 얼어 자리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너와 잘까 하노라. 한우가 참 멋있는 비생이잖아. 야 이 백호야 너 바깥에서 얼어서 자지 말고 내 원앙침 비치금 다 이불 이름이잖아. 원앙이 그려져 있는 비단 이불이 빛이 응? 빛이가 있는
세금제로만 세가 그래진다. 이거 속에서 응? 뭐라 해서 응? 어느 작았냐 여기서 나랑 같이 꿈꾸자야지. 이잖아. 이 정도 돼야 연애 얼마나 돼. 100호 정도 되니까. 근데 내가 선비고 뭐 양반이고 뭐 내가 교수가 치니까 야 하느냐 너 무조건 나한테 몸 받지 이건 아니잖아. 응? 오늘 밖에서 얼어 잤거나 어쨌거나 야 이놈아 원앙침 응? 원앙침 비치궁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오르자기 하고 있냐 이래 들어와. 적어도 여인에게 응? 노크를 하잖아. 이런 선비들 짜자는 놈들이 그 응? 돈 몇 푼 주고 강제로 말이야 납치하고 비도 그 비친 그런 놈들이 좋다고 평생 따라가는 매너도 없는 것이 있는 얘기야. 젊은 게 그랬다 해. 근데 늙어서까지 그렇게 그 응? 돈이라는 압력에 당하고 권력이라는 압력에 당해서 그랬다니. 낭만 들었고 것도 없어. 사랑이 뭔가 좀 생각해보죠. 짝사랑. 뭐 짝사랑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사랑이 어째서 서로 같이 통하게 되겠어. 우선 첫 사랑, 내 마음부터 그 그리움이 생겨나 해야 되겠지. 상상, 생각상. 그래가지고 서로 합치되는 것이 동시에 사랑에 대해서 된 게 있었어. 모든 것은 짝사랑부터 주. 근데 번지가 달랐잖아, 이들에는. 남의, 남의자. 그러게, 이 세상이 뭐, 그렇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 보니까 저게 방어분열로 돌아가. 다 붕괴됐지, 나이도 붕괴도 높고. 오직 돈만 사랑의 무기가 됐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임재백호 선생도. 다, 비록, 한우가, 한갓 기생이지만, 원장이 너랑 같이 자고 싶은데, 밖에서 얼어 잤거나 너가 나랑 함께 자줄래? 아이고, 하는 거. 왕침 비치금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리 가지고 빛이 이거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연애 할만하지 않아? 응? 그리고 연애를 떠나서 응? 김선미가 말했던 생각이 큰 걸 생각하고 큰 가슴을 갖고 살아야지. 응? 돈 몇 푼 해갖고 거짓말 뗄때 찍고 회장 명함 가짜로 파고 돈 정치꾼 명함 가짜로 파고 이 추적으로 놓는 새끼들, 민지들 빚내가지고, 여자들 그 속여가지고 매달씩 빼먹고 몇천만 원씩 빼먹고, 그 추적을 놓는 오빠의 양아치들 많이 알고 있어. 알아도 말 안 해. 다 보이잖아. 그런 놈들은 어디다 썼어? 나 그 사기꾼들 많이 알고 있어. 더러워서 말 안 하지. 국회의원 이름 팔고 다니고 말이야. 건설회사, 입도하는 건설회사 뭐, 회장 명함 파고 다니고. 아파트 전부 여자들 그 등골 빼가지고 사기쳐갖고 사서 사. 응? 전부 빚이에요. 차도 참도 너무 빚내서 사고. 그러다가 여차 안 오면 이제 안 풀리면 어떻게 돼? 자살하지. 그런 것들 따라 사는 놈은 그런 놈이야. 사기치는 놈이야. 50% 100%야. 갑자기 누구 사기꾼 와갖고 당해서 평생 사기치는 놈. 사기에 당하는 많아. 사기하는 많아. 아이고 구역질라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해. 뭐 그저기는 뭐안 되는 일이 있었어. 싫어지더라. 이 세상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살았겠어. 차라리 혼자 멋지게 살아보고 있어.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걸 깨달았는 건 몰라. 결혼도 안 해고 너희도 안 하고. 왜? 추저분한 세상을 알아봤어. 제발 좋은 세상으로 좀 바꿔요. 누가 바꿔야 돼? 기성세대들이 바꿔야 돼. 이번에 대표. 바꾸서 좀 좋은 나라 좀 해야지. 돈만 물려주려고 하니까 미친놈 되고 미친년 돼서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욕만 나오네. 김선미 말을 기억해서 이도령도 욕은 안 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다 해야지. 응? 또 누이도 욕을 것 없어. 동생이 죽겠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이야기가 또 많아졌네. 구역질나는 일이 많이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아무튼 이번 대선 때는 좀 더 개혁하고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좀 봅시다. 아이고 세상에 불경기 뭐야. 사람 죽게 생겼어. 아우성밖에 없어. 응?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야 사랑도 좀 성장하고 아름다운 눈물 나는 사람들 좀 서로 행복아니요 죄송합니다. 전선처럼 기분이 자꾸 강요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들을 분은 듣고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됩니다. 좋은 날들, 좋은 행복한 날들 되려면 이 세상부터 바르게 좀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